그렇다면 이성계는 왜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을까요? 계획적인 반역 사건인가? 아니면은 우발적인 사건인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화도 해군이죠. 이 이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성계는 조선 조정의 권력의 중심에 놓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화도 해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화도 해군은 요동정벌에 대해서 이걸 반대한 것에서 일어난 거죠. 요동정벌이 일어난 이유는 명나라가 천령 이북 지역을 달라, 이렇게 자기들 땅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자기들 것이라고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형이 반발하면서 요동정벌을 감행한 거죠. 그런데 이 천령 이북 지역이 말이죠.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천령이에요. 강원도 북쪽.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한경남도 북도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성계의 자기 권력의 기반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함흥지역이고, 그 함흥지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경도 지역이 이성계의 권력 기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해가지고 명나라의 이 땅이 넘어가면 이성계의 권력 기반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령위 설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야 될 사람 누구죠? 바로 이성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왜 요동정벌에 반대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계 자기의 권력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는데 명나라가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해가지고 명나라 땅이 되어버리면 자기 지역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 당연히 이성계가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요동을 정벌하자. 이렇게 오히려 이성계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성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성계는 더군다나 여기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위화도에서 해군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 보고 자, 요동을 정벌하자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국이 대국을 치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위험한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힘이 적은데 지금 현재 한참 일어나고 있는 명나라라는 거대한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사불가론의 첫 번째가 바로 소국이 대국을 칠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름에 공격을 하는 것은, 전쟁을 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여름은 농사철이죠. 농사철에 전쟁을 치르면 뭡니까? 농민들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농사가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장마철에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주력 무기가 활인데 활은 악교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활은 합공이라 그래가지고 악교로 붙여서 만든 활이란 말이죠. 근데 이 활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악교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장마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장마철에 하려면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도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왜구가 아직까지도 설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예부대가 떠나고 나면은 남쪽 지역에서 왜구가 대거 밀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불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래도 쳐야 한다. 근데 이 고려사에는 이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이렇게 고려사에 썼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런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요동정벌론을 반대하는 그런 인물, 뭐 이자승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요동정벌론을 반대하고 가서 최영에게 요동정벌은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영이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유배 보내버려요. 그 다음 유배 보내버려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건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성계가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불가론도 나중에 보면 명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고려사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고려사란 책이 조선 문종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조에 유리하게 써놨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 왕이 고려의 우왕인데, 우왕이 이성계를 불러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명나라가 우리 땅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자선꼴 당한다. 그러니까는 출정해라. 이렇게 해서 달래가지고 그럼 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왕한테 이성계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여름이 닥쳤으니까, 이게 음력 4월 5월 달이라고, 5월 달에 출정하기로 돼 있으니까, 음력 5월 달이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 여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름에 하지 말고 가을 수확이 다 끝난 뒤에 9월 달에 하자. 이렇게 역제의를 합니다. 물론 그 역제의도 사실 실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든 사서기 때문에 전부 다 이성계에게 유리하게 다 적어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하루 안에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5만 병력을 동원해서 드디어 위화도로 떠나죠. 자, 위화도로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위화도는 어디냐 하면은, 압록강이 이렇게 있으면 압록강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가 이 한강 가운데 여의도 있죠. 그 여의도처럼 이게 하중도라 그래가지고 섬 가운데 있는 섬이, 강 가운데 있는 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이제 신도라는 조그만 섬이 또 있는데, 요게 다리를 부교를 놓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강에 그냥 부교를 놓고 건너가면은 너무 멀잖아요. 부교라는 게 배를 가지고 띄워가지고 그걸 묶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건데, 이 부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살이 세면은 병사들이 많이 떠내려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위화도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철령이가 설치가 되면, 이 철령이는 이쪽 지역, 한경도 지역인데, 이성계는 자기 지역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는 걸 굉장히 이성계가 반대하는 게 정상이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요동정벌을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성계는 여기에 이화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해군하게 해달라고 상소한 일이에요. 진격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성계의 부대들은 전부 다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 부대가 있는데, 세 개의 부대가 있는데, 이 조민수의 부대가 자군이고, 조민수가 한급 위죠, 자군이면. 그 다음에 이성계의 부대가 우군이죠. 그 다음에는 중군은 최영이 이끌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 평양에서 이제 개성을 지나서 평양에서 남아가지고 우왕하고 같이 있는 게 중군이에요. 나머지 이 부대, 이 5만 병력, 이 5만 병력이 위화도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되게 위화도 해군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다가 뭐 장마도 당하고 뭐 해가지고 돌아온 걸로 알잖아요. 근데 위화도에 머문 시간이 얼마냐 하면, 기껏해야 여기 위화도에 14일 있었어요. 기껏해야. 14일 있는데, 위화도에 도착한 날짜가 5월 7일이에요, 음력으로. 5월 7일.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을 단행한 날짜가 5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날 빼면 2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가가지고 여기를 아예 그냥 요동으로 진격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화도 해군이 계획적인 반역이냐 아니면은 우발적 사건이냐, 이렇게 그 모양으로 보기에는 우발적 사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성계 가보니까 막 이제 비도 막 오고 물도 많아지고 이래서 못 건너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화도까지는 건너갔잖아요. 그렇다면 위화도에서 요동 땅으로 건너가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건너가야 차일피일 미루면서 건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성계는 당연히 이게 지금 철령이가 설치되면은
함흥 지역에 있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한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명나라가 왜 철령이를 설치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알면 이 의문점이 풀려요. 명나라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 하면, 주원장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 여기 지금 이 고려 땅이란 말이에요. 고려 북쪽 땅인데 이쪽은 여진족들이에요. 근데 이 여진족들은 원나라 세력하고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북원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우호 세력이 아니고 저항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와 이 저항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북원 세력하고 합쳐져서 공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철령이를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이 고려의 세력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진족, 자기들한테 우호적이지 않고 북원에 우호적인 이 세력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거예요. 즉, 이 고려를 믿지 못한 거죠. 고려가 원나라 편을 들고 자기들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할 욕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고려의 명나라에 대한 그 신뢰도에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성계의 그 집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성계 밑에 책사들이 있잖아요. 정도전, 남원, 조준 이런 굉장히 뛰어난 책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분석을 한 거죠. 말하자면 명나라가 왜 철령이를 설치할까?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려의, 즉 최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 세력들을 부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명나라에게 신뢰를 주게 되면 철령이는 설치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뭐죠? 자기의 함흥 지역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성계는. 그런데 만약에 요동을 차지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성계는 질지 이길지도 몰라요.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가죠? 최영이 가져가요. 진다면은 몰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밀려나면 명나라 군대가 제일 먼저 칠 곳이 어디냐? 바로 이성계의 본고지인 함흥을 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사실은 요동을 정벌해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과 그 밑에 있는 책사들은 명나라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화도에서 오히려 해군을 해가지고 지금 이 요동 정보를 주도하고 있는 우왕과 최영을 쳐내면 철령위의 설치는 그냥 무마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위화도 해군이라는 건 이성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된 거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은, 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한 건 이성계가 5월 7일 날 위화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는 5월 22일 날 위화도 해군을 시작했어요. 조민수는 이성계가 해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한 자세로 이따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 전쟁의 장수가 나가면 그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이성계가 굉장히 중시하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두 번째 아내, 나중에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되는 신덕왕후 강씨란 말이에요. 그 신덕왕후 강씨는 개성에 자기의 거주지가 있고 또 지금 연천 지역에 밭을 관리하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화도 해군이 시작될 무렵에 그 연천 지역의 밭을 관리하고 있던 그 강씨를 개성에 머무르고 있던 이방원이 데리고 함흥으로 피신시켜요. 군대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계획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위화도에서 해군 세력이 군대가 내려오고 있을 때 함흥에서도 이성계의 군대가 1000명 이상 동원돼 가지고 결합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은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된 반역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화도 해군이라는 거 얼핏 보기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이성계의 자기의 터전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권력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계획된 사건이에요. 물론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지 않아도 망해요. 철령이가 설치돼도 망하고, 왜냐하면 철령이가 설치되면 자기 땅을 잃는 거니까 망하고, 그 다음에는 위화도 진격을 해가지고 실패해도 망하고, 거기 가가지고 성전하면은 그 성전한 그 열매는 전부 다 처형이 다 따먹고, 뭐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않으면 이성계는 사실은 다른 방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이게 출정을 반대하고 막 이런 신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끌고 가서 회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 가잖아요. 위화도에서 해군하기 전에 벌써 자기 가족들은 함흥으로 피신하고, 함흥에서는 벌써 이성계의 자기 수하들이 또 그 여진 병력하고 같이 이게 도성 개성으로 쳐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딱 보건대 사실은 위화도 해군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반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화도 해군 이후에 그러면 이성계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지방 갈등으로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